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북방 한계선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일 가지고 지금 참 말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제 새벽에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어민에 의해서 발견됐는데요. 예.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이들의 신병 확보했고요. 합동신문 진행해서 이동 경로 또 귀순 의사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는 오전 7시 10분쯤 이뤄졌는데 목선이랑 꽤 먼 거리에서 조업하던 한 어민이 이상한 배가 있다 이렇게 해경에 신고했고요. 이후에 두 번째 신고는 그로부터 한 5에서 10분 뒤에 목선과 가까이 있던 또 다른 어선에서 홀로 조업하던 임재길 씨가 했습니다. 예. 그 주변에는 뭐 우리 어선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눈에 다 띄었겠죠. 자, 북한 주민들 한국 배가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선에 타고 있던 남성이 임재길 씨한테 가장 먼저 건넨 말은 여기가 어디냐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다라고 답하자 북한 남성이 이 배를 임 씨의 어선에 바짝 붙여서 밧줄로 두 배를 묶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목선으로 돌아가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는데 당황했겠죠, 임 씨는. 그래서 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임 씨가 북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자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고요. 한 젊은 여성은 임 씨의 배를 살피더니 한국 배가 참 좋네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 주민들은 임 씨에게는 귀순 의사를 일절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목선이요.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 이걸 넘어온 후에야 이걸 우리 군인이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감시 경계작전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NLL을 넘어서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이 선박이 육군 레이더에 탐지되는 건 새벽 5시 30분경인데요. 1시간 뒤인 새벽 6시 30분에 이 선박이 또 육군의 열상 감시 장비 TOD에도 잡힙니다. 군이 원래는 이 물체를 평소에 관리하는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 선박으로 추적하고 관찰했지만 고속정을 보내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10분 조업 중이던 어민이 신고한 뒤에야 이게 북한 목선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최초에 군이 탐지를 했는데 어민이 신고하기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목선이 10km 이상 더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감시와 경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군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이른 새벽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레이더, 열상 감시 장치, 그 TOD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해서 추적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군은 동해 NLL이 동서로 400km에 달하고 아주 작은 소형 표적을 포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더해서 또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죠. 혁신위 구성을 내일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런 말 했다고요? 네, 내일 오후에 혁신위원 인선 결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원 7명 정도로 꾸리지 않을까 한다라면서 원내 인사, 원외위원장 포함이 되지만 당 밖의 인사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인 위원장이 임명 당시부터 계속 통합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비윤계 인사를 포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꾸려지면 가장 먼저 혁신위원들과 다 같이 5.18 묘역에 참배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당하고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당대표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침없이 대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 거침없이 얘기할 거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천하람 그러니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데 혁신위원 제의를 또 거절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직 제안했는데 이를 고사했습니다. 천 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혁신위원직 수락하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 김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락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김기현 당대표 사퇴 수준의 혁신안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 혁신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의 시간 벌이를 하는 허수아비 혁신위원 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강도 높게 선을 그었습니다. 천 위원장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김 대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임명직만 몇 명 찔끔찔끔 바꾸고 또 그렇게 혁신위를 만들어 간다는 건 김 대표의 시간 벌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선도 관심이지만 또 그렇게 꾸려지는 혁신위가 공천룰을 손볼지 거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천에 이 혁신위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혁신위이기 때문에 공천에도 당연히 논의를 해야 하고 손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공천 룰까지 건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함께 나오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인 위원장은 오늘 공천 룰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집 같은 거 기초 잘 다져놓으면 그다음에 잘 되리라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가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이게 뭐예요? 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소하고 난 후에 지정된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한국형 제시카법인데요. 예. 곧 추진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겠다고 이제 어제 밝혔는데요.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1000피트에서 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이 있는데 예. 이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 됩니다.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정 거주 시설이 어디가 될까? 이거 진짜 관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 시설을 거주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어디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시설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또 많이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뭐 법안들 또 입법 예고 나오면 또 한편에서는 또 반대의 여론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성범죄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거주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전과자들의 재사회화 역시 고려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더 강하게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처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거주지 제한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본권에 불이익을 가하는 거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예. 그런데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여러 제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헌법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시킬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